자, 그러자 야당은 일사팔적 헌재 폐지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야의 헌재를 향한 비난은 헌재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많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져버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일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밝힌 이 엄청난 유혈 사태라는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사주하느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려 한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얘기했던 엄청난 유혈 사태라는 단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뜻일까요? 엄청난 유혈 사태. 그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이 막아서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해서 현실화되지 않아서 가슴을 쓸어내린 것이지 실제 기획되고 준비됐던 내용, 아직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되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노상환 수첩에 있는 내용, 비상계엄 사전 단계에서 다 준비됐던 거 아닙니까? 만약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본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돌아온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내란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입니다. 일시적으로 석방이 돼 있지만 이 내란죄 법리 적용을 했을 때 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거취와 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해도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는 면했으니까 대통령 뜻대로 하시게 그냥 다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이지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냉정한 현실 인식과 예측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문제요. 지금 저는 이번 주에 당장 선고기일 지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현실적으로 임명 절차를 간다고 해도 뭐 변론 갱신 절차 이런 게 있어서 4월 18일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헌법상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 지연의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결국 이렇게 지치되면 4월 18일 넘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아니면 그 직전이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2명의 대통령 몫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직무정지 소추된 상황이고 선고만 앞둔 상황입니다. 대통령 몫을 2명을 임명하면 국무총리 권한대행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탄핵 재판을 할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이해충돌입니다. 헌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거고요.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요. 이 다수설이니 뭐니 이렇게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임명 강행해버리면 막을 도리가 없으니 법률을 통해서라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거고요. 자, 엄청난 유혈 사태. 이재명 대표의 비슷한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시라. 라는 발언 나왔는데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 이 말은 여당에서 해석하기로는 헌재가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하면 헌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들린다라는 게 조금 전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경고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재 의원님? 아니 그 헌재를 그만두지 않겠다 얘기는 뭐 이미 그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금 만약에 이걸 기각이나 각하시키는 결정을 하면 을사팔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험지 없앨 수 있다라고 그 협박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너무 무시무시해요. 지금 5.18 4.3 예까지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은 헌재가 선고를 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엄청난 희생과 유혈 사태가 벌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헌재에 대해서 대놓고 인용해 대통령 파면시켜 이렇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층으로부터에게는 우리 그런 결정 나오지 않으면은 승복하면 안 됩니다. 무슨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선동하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국가에 책임이 있는 지금 야당의 당 대표는 국가 권력 서열 의전 서열 8위입니다. 8위. 막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의도에서는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런 분이 지금 헌재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지지층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유혈 사태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이거는 명백한 저는 내란 선동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좀 절제는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헌재는 왜 선고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야 일각에서 공이 이른바 4월 18일 넘기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앞서서도 지금 여야 말씀 모두 다 들어보니까 헌재가 빨리 선고하라라는 공통적인 주문을 헌재에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뭐 엄청난 유혈 사태라는 발언, 전현희 의원의 을사팔적 반역자라는 발언, 박균택 의원의 헌재 폐지 발언 등등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건 혹시 헌재가 양쪽이 이렇게 과열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선고를 하지 않고 18일에 본인들의 두 분의 이제 임기 만료를 맞이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양쪽에서의 우려. 정말 복경 의원님,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고 정말 소위 야반도주라도 한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재가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혹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사실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따랐지요. 그런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거의 존폐 위기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시작은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사태.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다음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발휘할 수 없다라고 봐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선고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일방에게 유리한 지금 이제 현 정부의 구상대로 대통령 몫으로 또 추천을 하고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 성향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누가 제소를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 국민의힘 지지가 몇 명, 민주당 지지가 몇 명, 중간에 몇 명, 끝났네, 해보나 마나네. 이게 어떻게 법입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그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 일이 쭉 진행된 초창기를 보면 국민의힘 모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된다, 쳐부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부 지역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한 꾸짖음을 강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속에서 멈칫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좀
그 지연되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아니라 차기 대선으로 여론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론 속에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정황들이 좀 읽혀지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이러저러한 눈치 보지 말고 애시당초에 어떤 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이 먼저 가장 대한민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애초의 입장을 유지하고 빨리 그 입장대로 결론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은 좀 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들으셨듯이 야당은 혹시 헌재가 이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하려고 선거를 안 하고 퇴임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지금 선거 못하고 자꾸 마흔역 추가하려는 거 보니까 5대3 기각 국면 같은데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직무정지를 유지하려고 선거 안 하고 은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의심을 모두 피하려면 헌재가 4월 18일 이전에 선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